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보신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과의 3차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피파 랭킹 101위인 태국과의 홈경기임에도 승리를 얻지 못한 건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은 수비와 골 결정력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각종 논란 속에서 이뤄진 태국과의 3차전을 뒤로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태국과 예선 4차전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어떤 점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지 관련 내용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녁에 직접 현장에서 중계를 하시고 오늘 네. 바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네. 들어오시면서 위원님 표정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쉽사리 읽히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평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경기가 좀 애매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왜 태국은 굉장히 팀으로 싸우는 느낌인데 우린 저런 플레이가 안 나오지? 우린 개개인들은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뭔가 딱 봤을 때 어우 시원하다, 멋지다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적었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역시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잃어버린 1년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1년을 그야말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좋은 선수들로 아주 체계적이고 멋진 팀 전술을 꾸려야 했을 1년을 잃어버리고 이번에 지금 황선홍 임시 감독으로 급하게 꾸려져서 네. 사실 이 멤버들이 정식으로 23명이 모두 훈련한 것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훈련에서 사실 조직적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준다? 이건 본질적으로 좀 어렵죠. 아무리 네. 훌륭한 선수들이 모였다 해도 시간이 너무 이제 적었던 거잖아요. 네. 어제 그래도 많은 관중들은 우리 대표팀의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고 어제 실제로 이제 보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어제도 경기장에 한 6만 5천 명 정도, 사실상 거의 만석이죠. 예.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와서 끝까지 응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 좋죠. 우리 팬들도 여전히 뜨겁게 응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 팬과 선수들을 받침을 하는 대표팀의 어떤 끌어가는 스텝이나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협회나 이런 데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화면도 나왔지만 많은 팬들이 또 사실 축구협회에 대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만큼 1년을 잃어버렸고 최근에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좀 빨리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이 물론 아시안컵에서 또 16강에 진출하는 등 활약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피파 랭킹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와 비교했을 때 약체라고 평가되는 팀들을 계속해서 좀 힘들게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지금 감독이 일본의 이시이 감독입니다. 굉장히 패스 플레이를 잘하고 압박을 강하게 해요. 특히 이제 라인을 전체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굉장히 올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실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판단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홈이고 우린 손흥민이 있는데 설마 태국이 올라오겠어? 그래서 앞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태국이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 미드필더들이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주 위기들이 많았고 그 흐름을 다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흐름상 그 판단을 우리가 잘못했다. 태국에 대한 어떤 전술이나 전략 판단을 우리가 잘 못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 수비에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만 더 꾸려지면 자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법이 나올 거라 보는데 예. 수비는 확실히 좀 세대 교체 흐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서령우 이런 선수들이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30이 넘어간 선수들이 뛰는 기동력이나 커버 플레이 같은 게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정말 우리 대표팀과 한국 축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왔지만 네.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하는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월드컵 본선을 놓고 보자면 수비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태국 대표팀도 생각보다 잘한 건가요? 태국 대표팀의 수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축구 그러면 축구만 놓고 보자면 이거 우리가 언제나 승점을 가져오는 팀. 맞아요. 팬들은 승점 자판기 이런 얘기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죠.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스포츠가 다 비례해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레저 이쪽으로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선수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다가 태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요즘 보면 유럽에서 나고 자란 혈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 감독들을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요. 이번도 왜 일본 네, 감독인 일본 감독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수준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상대로 우리 홈에서 경기를 했다면 어제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자 어제 선발 라인업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가 선발 출전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최전방 공격수에 33세 333일 준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했어요. 네. 제가 해설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포스트 플레이 등 등지는 플레이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더 일찍 뽑아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잘해줬으니까. 사실 K리그에서 그동안 3시즌 동안 50골을 넘게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등도 잘 지고 또 그 박스 안에서 슈팅도 좋은 선수고요. 또 때로는 내려와서 자기가 미드필더처럼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전방 공격에 고민이 좀 있죠.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에 있는데 결정력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고 오영규 선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뛰질 못하다 보니까 이번 선발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9번 위치에 스트라이커가 좀 필요한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이선이 되게 좋아요. 예. 손흥민, 뭐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 9번의 선수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이 이선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유형이 필요해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보면 어제 안쪽에 있다가 수비를 끌고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조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제 주민규 선수의 활약은 전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아시안컵에서 못 봤던 선수 중에 한 명 또 백승호 선수 어제 활약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위치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는 위치는 공격도 지원해야 되고 수비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 힘든 위치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팀이 항상 소집되면 뭐 정우영, 최근에 박용우 이런 선수들이 사실 많은 비판이나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힘든 위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그랬는지 백승호 선수가 어제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패스 미스라든지 찬스 미스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근데 또 백승호 선수는 사실 전문적인 또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주다 보니까 좀 하중이 많이 걸렸다. 네, 그 위치는 어떤 선수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위원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전반 초반에는 태국이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뭐 패스미스도 나오고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반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손흥민 선수를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이미 전 세계가 월드 클래스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에서 뛸 때도 최전방 톱으로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이라고 불리우는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비수들과 막 몸싸움을 하고 등지고 이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발이 빠르고 슈팅이 좋으니까 움직이는 선수인데 수비 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계속 W나 M자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나 들어갔다 M자요? 나왔다 들어갔다 어. 나왔다 그러면 이제 W나 M자처럼 되죠. 계속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태국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 정우영 선수가 이재성 선수에게 주고 컵백으로 연결한 걸 들어가면서 바로 왼발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슈팅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양발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왼발을 못 쓰는 선수였다고 한다면 한번 보시죠. 컵백이 들어왔을 때 굳이 몸을 돌려서 때리려고 했을 거예요. 오른발로. 예. 그러면 수비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근데 왼발도 잘 쓰니까 오는 걸 그냥 왼발로 원터치로 갖다 대잖아요. 움직임도 좋은데다가 역시 양발을 잘 쓰니까 진짜 좋은 선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전히 이 칭찬밖에 나올 게 없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지난번 인터뷰 때 약간 대표팀을 은퇴하는 거 좀 고민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마음을 다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저도 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어제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아마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는 네, 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비단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네. 나이가 이제 좀 차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작이 있으면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과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차두리나 네네. 박지성, 뭐 기성용 이런 선수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어제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팬들과 약속한 자리다.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난번 토트넘 경기 끝나고 주말 경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꼭 한 번은 우리 팬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 그게 대표팀으로서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다. 그 웃게 한다는 것은 뭐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환희를 준다는 거겠죠. 그쵸. 그거를 지금 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는 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제 골이 45번째 국가대표팀 골이었는데 A매치 최다골이 국내에서는 차범근 선수가 기록했던 58골입니다. 저는 그 기록도 넘어서서 한국 축구 100년사에 가장 많은 A매치 골을 넣은 선수가 되는 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면 요즘 또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 어제 벤치에서 출발해서 후반전에 태국한테 실점한 후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어제 이강인 선수의 좀 호흡은 어땠나요? 다른 선수들과의. 네. 뭐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를 지난 일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플레이만 놓고 보더라도 두 선수가 뭐 웃으면서 아주 멋진 패스도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고 이 두 선수는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뭐 운동장의 일은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걸 어제 보여줬죠. 정말 두 선수가 정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구나라고 보여줬고 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아닌 교체로 뛰었던 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경기 뛰고 왔는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밖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게 전략적 판단이었는데 태국이 좀 밀집 수비를 할 거란 생각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강인 선수보다는 벌려 뛰는 정우영 선수를 선택했던 겁니다. 상대를 좀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골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왼발로 줄 때 좋은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몇 가지 판단 때문에 교체로 뛰었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방콕에서 이제 2차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 저는 선발로 뛰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서 수비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독일 무대에서 뛰는데 최근에 조금 기회를 네네.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감각적인 측면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뭔가 더 보여줘야지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제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민재 선수의 최고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마음을 좀 덜어내고 좀 쉽게 원래 김민재 선수가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비는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격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하지만 수비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손흥민 선수가 단독 드리블해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수비수는 단독 수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명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 다른 위치를 포함을 해서 수비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수비 조직력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 이후로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뭐 김민재 선수도 어제 경기가 끝난 뒤에 좀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뭐 어떤 부분이요라고 되묻기도 했는데 소속팀에서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민재 선수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때 쉬지 않고 막 뛸 때는 체력 얘기하고 지금 조금 안 뛰니까 감각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김민재 선수도 그런 뜻이었을 건데 제가 아쉬운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비는 조직이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그 조직력을 쌓아 올려 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크리스만 감독이 지금 1년 동안 그걸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와 정말 국가대표팀의 수비가 매우 조직적이다. 이거 정말 뚫기 어렵네라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 개개인들만 남았고 자꾸 개개인들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불안하죠. 임시 감독이니까. 예. 이제 좀 있으면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될 텐데 정식 감독이 빨리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조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당장 다음 경기가 말씀하신 이제 태국 원정이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뭐 제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동하죠. 네. 그러면 또 한 하루 이틀 훈련하고 또 경기예요. 그쵸.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디션 유지 잘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한 전술적인 걸 많이 요구하지 말고 지금은 몇 가지 딱 포인트만 잡자. 태국이 이번에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한두 개를 보강하고 한두 개는 이걸 한번 좀 강화시켜보자. 이렇게 딱 몇 가지를 추려서 선택과 집중하는 이런 전략적 판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경기를 좀 이겼다면 비교적 예선을 좀 더 순탄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김으로써 지금 태국이 조 2위지 않습니까? 네. 태국도 다음 경기에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이런 예선도 그렇고 토너먼트 하면 경우의 수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물론 그런 걸 따지지 않겠지만 다음 경기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이 월드컵 본선도 아니고 예선이고요. 예선도 최종 예선이 아니고 2차 예선입니다. 전 사실 여기서 순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경우에서 예.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국 경기 물론 이겨야 되지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와 중국 경기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뭐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가 빨리 더 추스려지고 더 단단한 팀으로 바뀌고 경기 내용적으로 와 우리가 기억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다 분출되는 이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